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사회 정의 부분, 사회 정의와 관련된 부분에서 니부어, 아주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죠. 니부어와 관련된 문제를 5문항 정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회 정의 파트 부분은 여러분들 수능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특히 니부어가 사회 정의와 관련된 부분에서 교과서를 보거나 문제지를 보면 처음 이렇게 언급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꽤 수능에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20년 수능이네요. 여러분들 수능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인간은 본성상 이기적 충동과 이타적 충동을 함께 갖고 태어난다. 그런데 도덕적 문제가 개인적 차원에서 집단 간의 관계로 옮겨갈수록 이기적 충동이 득세하게 된다. 사회의 집단 이기심은 불가피하여 이런 이기심이 비정상적으로 확장될 경우 이에 맞서는 다른 집단들의 이기심에 의해서만 견제될 수 있다. 자,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나오네요. 사회의 집단 이기심은 비정상적으로 확장될 경우는 다른 집단의 이기심에 의해서만 견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인 설득 외에 강제력도 병행되어 견제해야 실효성을 갖는다. 도덕적이거나 합리적인 방법도 필요하지만 그거 외에 강제력도 병행해서 해야만 실효성을 가지게 된다. 누굽니까? 니부어죠. 니부어는 개인적인 어떤 도덕윤리와 사회 집단의 도덕윤리를 구분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1번,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민주적 과정에서는 강제력이 불필요하다. 자, 여러분들 사회적인 어떤 갈등을 해소하는 민주적 과정에서는 강제력이 불필요하다. 여러분들 잘 보세요. 니부어는 집단 사이에서 사회의 어떤 집단의 이기심은 쉽게 견제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도덕적이나 합리적인 설득, 이 민주화 과정이죠. 이런 것 외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강제력이 병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제력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도덕적이나 합리적인 설득이 상당히 민주화 과정인데 그게 강제력이 불필요하다. 이 자체가 틀린 거죠.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사회를 보면 민주적인 해결 과정에서도 도덕적인 합리적인 설득을 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강제력을 동원하는 경우도 있죠. 이거는 여러 나라 사회 현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2번. 인간의 자기 보존 욕구는 세력 강화의 욕구로 쉽게 전환된다. 맞습니다. 자기 보존 욕구라는 어떤 인간의 본성적인 이타적인 충동은 집단의 어떤 세력 강화 욕구로 쉽게 전환됩니다. 이런 부분을 니부어가 잘 본 거죠. 2번. 도덕적 어떤 계몽으로 사회에서 집단 갈등 자체를 소멸시킬 수 없다. 그렇죠. 도덕적인 계몽이 뭡니까? 도덕적인 합리적인 설득이죠. 이걸로 집단 간의 갈등 자체를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 갈등 자체를 강제력 같은 걸 동원한 거죠. 이걸 비합리적인 방법이라는데 비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막아가지고 최대한 자제시키는 거죠. 소멸시킬 수는 없습니다. 집단 간 정의 실현에 집단 이기심의 상호투쟁이 개입될 수 있다. 그렇죠. 집단과 집단 간의 정의 실현할 때는 집단 간 이기심의 상호투쟁이 얼마든지 개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강제력이 병행되는 거죠. 강제력만으로 국가를 보존하고 통합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강제력만으로 이걸 할 수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이게 필요하죠. 여러분, 이번은 인간의 도덕적 선한 모습도 믿어요. 그걸 통해서 해보다가 안 되면 강제력도 병행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한쪽만 사용하라는 건 아니죠. 답이 1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다음 문제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죠? 다음 문제, 다음 사상가 입장으로 옳은 것은 2020년 9월 평가원에 나온 문제네요. 개인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도 고려하기도 한다. 자, 개인은 다른 사람의 이익도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단은 개인이나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서 상대의 이익에 주목하기보다 자기 집단 이익을 관찰한다. 자, 집단이라는 존재는 자기 집단의 이익을 관찰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상당히 이기적인 성향이 강해지죠.
개인보다는 집단에 와서 이기적인 어떤 성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은 개별적으로 나타날 때보다 하나의 공통된 충동으로 결합될 때, 집단으로 결합된 거죠. 강하게 표출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간은 개인으로는 도덕적이지만 집단으로는 비도덕적이다. 이 니부어죠. 니부어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는 자, 1번 집단 간 힘의 차이를 정치적인 방법으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 자, 집단의 여러분들 니부어는 집단의 힘의 차이는 정치적인 방법과 어떤 제도, 정치적인 방법이 제도죠. 정치적이나 제도적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조절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2번, 개인과 사회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 간의 모순은 절대적이다. 잘 보세요. 말이 어렵습니다. 개인의 도덕적 이상과 사회의 도덕적 이상이 모순이 있죠. 근데 절대적입니까?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상당히 도덕적이라 하더라도 사회가 어떻습니까? 이기적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이 둘이 추구하는 최고의 도덕적 이상은 모순이 상대적이기도 하고 절대적이기도 하죠.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그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말이 안 되죠, 이거는. 3번, 집단 규모가 커질수록 충동을 제하는 이성의 힘이 커지는 게 아니고 집단의 규모가 커질수록 충동을 제하는 이성의 힘이 약해집니다. 약해지기 때문에 집단의 이기심이 더 커지는 거죠. 니보 입장에서는. 4번,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합리성에 부합하는 강제력을 권고한다. 맞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집단이 하는 거죠. 집단의 도덕성은 합리성에 부합하는 강제력, 도덕적 설득이나 합리성에 부합하는 강제성을 권고한다.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답이 4번이 되겠네요. 5번, 집단 간 관계는 각 집단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수립되지 않습니다. 집단 간의 관계는 각 집단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해서 수립 안 되기 때문에 집단과 집단 간에는 서로 마찰이 자주 일어나는 거죠. 답이 4번이 됩니다. 4번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음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9년 6월 평가 문제네요. 사상가 누군지 봅시다. 개인으로서 각 사람들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봉사해야 할 것과 서로 간의 정의를 확립해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 그런데 집단으로서의 개인들은 스스로 집단의 힘에 명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따른다. 가장 높은 수준의 종교적 선의지를 지닌 개인들로 이루어진 국가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 자, 종교적 선의지를 지닌 개인들로 이루어진 국가는 집단이 있네요. 집단도 사랑을 실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들의 선의지는 조국에 대한 충성이라는 여가를 거쳐 국가 이기주의를 확대하는 경향까지 생겨나게 한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 하더라도 집단을 이루게 되면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그들의 국가 이기주의까지 확대된다는 거죠. 즉 개인의 도덕성과 집단의 도덕성을 구분하는 니부어의 입장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부분에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사회 정의 실현의 정치적 강제 수단의 활용은 필수 요소다. 필수 요소입니까? 필수 요소 맞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필수 요소죠. 왜? 여러분들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개인의 정의가 아니라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강제 수단이 필요합니다. 2번, 개인의 이태심과 애국심은 국가 간의 정의로운 행동을 보장합니까? 자, 개인의 이태심과 애국심은 국가 간의 정의로운 행동을 보장하는 건 아니죠. 왜 아닙니까? 이거 나오죠. 가장 높은 수준의 종교적 선의지도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개인이 이타적이고 애국심을 가했다 하더라도 이게 국가가 꼭 정의롭지 않다는 거죠. 응?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보장하지 않는다라고 가야 되죠. 답이 2번 됩니다. 3번, 국가 간의 이해관계는 설득만으로는 합리적으로 조절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국가 간의 이해관계는 설득만으로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강제력이 필요하다라고 리버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번, 국가의 이기심은 도덕적 개인이 모임 사회를 비도덕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건 리버의 전형적인 입장이죠.
개인이 아무리 도덕적이라 하더라도 그 사회는 비도덕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5번, 집단 간의 대립 상황에도 개인은 비이기적 태도를 취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집단 간의 대립 상황에서도 개인은 비이기적 태도를 얼마든지 취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도덕성하고 집단의 도덕성이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다음 서양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긍정입니다. 긍정인 거죠. 자, 집단과 집단 사이의 관계는 항상 윤리적이보다 지극히 정치적이다. 자, 집단과 집단 사이는 정치적이다. 수능에 나온 문제니까 잘 보세요. 모든 도덕주의자들은 인간의 집단 행동이 지닌 야수적 성격과 모든 집단적 관계들에 있는 집단적 이기주의 힘에 대한 이해를 결여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도덕주의자들은 집단 행동이 지닌 성격과 집단 이기주의 힘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죠. 그들은 사회적 갈등이 인류 역사에서 불가피한 것임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그렇죠. 자, 도덕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개인이 도덕적인 개인이 모이면 사회가 도덕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개인의 도덕과 집단의 도덕이 엄연히 다른데 이걸 구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한 사람이 니부어입니다. 니부어. 그래서 여러분들 니부어의 입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부어의 입장을 보도록 할까요? 자, 니부어는 골라봅시다. 니부어가 긍정의 대답에 할 질문이죠. 1번, 개인 윤리적 이타성과 사회 윤리적 정의는 항상 상호 배타적인가? 아니죠. 항상 상호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이 윤리적이면 사회가 윤리적일 수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죠. 항상이란 말이 잘못되어 있죠. 상호 배타적인가? 항상이란 말이 빠지면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은 아니죠. 2번, 개인들의 자발적 타입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개인의 자발적 타입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기 때문에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강제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유일한 방법이 아니죠. 3번, 개인의 도덕적 선의지 압력은 사회 정의 실현에 충분한 게 아니가 뭡니까? 필요한 거죠. 개인의 도덕적 선의지도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이걸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니부어 입장입니다. 4번, 개인 간의 갈등은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될 수 있는가? 그렇죠. 개인 간의 갈등은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는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니부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합리적 도덕성은 개인이 속한 집단의 도덕성보다 열등합니까? 말 자체가 안 되죠. 개인의 합리적인 도덕성은 개인이 속한 집단의 도덕성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이게 열등하다, 우등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말 자체가 안 되고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수능 문제네요. 별로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마지막 쉬운 문제 한 문제 풀고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들. 다음 가상대담의 기억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7년 4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문제네요. 자, 1번. 개인이 도덕적이라 할지라도 그가 속한 집단이 비도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2번 보세요. 개인 간에 달리 집단에 속해 있는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들이 합쳐져 훨씬 더 강력한 형태의 집단적 이기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집단적 이기심. 개인과는 다르다, 집단과. 3번. 개인의 도덕성이 집단의 도덕성을 보장할 수 없다면 사회 정의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자, 사회 정의는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누구 입장입니까? 니부어 입장. 자, 개인의 도덕성과 집단의 도덕성을 구분해가지고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니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회 정의는 그렇죠. 가능하면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지만 개인의 선의지를 최대한 밑에 이 선의지의 바탕을 두되 강제력도 사용해야만 사회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사회 제도나 어떤 사회 정치적인 어떤 능력을 통해서 사회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는 개인의 선의지와 사회적인 어떤 정치적인 강제력이 다 필요하다. 이걸 골라내면 되죠. 1번. 선의지 통제를 받지 않는 강제력을 통해 실현됩니다. 받지 않는이 아니고 선의지의 통제를 받는
강제력을 통해 실현됩니다. 적절한 것이니까 이게 아니겠네요. 2번, 집단 간 힘의 비율에 따라 서열을 정함으로써 실현됩니다. 집단 간의 힘을 어떤 비율에 따라 서열을 정함으로써, 자, 너는 1등, 너는 2등, 너는 3등, 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죠. 3번, 이타심을 지향하는 개인의 양심적 통찰만으로 실현이 안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강제력이 필요한 거죠. 이것도 안 되겠네요. 4번, 개인의 도덕적 노력이 무의미함을 이해함으로써 실현되는 게 아니고 개인의 도덕적 노력도 필요합니다. 5번이 되겠네요. 그러면 답이 자동으로 5번이 되겠네요. 5번, 도덕적 성인에 기초하여 도덕적 성인에 모든 사람이 도덕적으로 옳다. 이런 것에 기초해서 사회 제도를 개선하자. 그렇죠? 답이 5번이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어떤 제도적 변화 그리고 비합리적인 어떤 강제력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만 사회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리뷰 문제 풀어봤는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고 여러분들 다양한 문제를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상당히 숙달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길 바랍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